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민을 키워드로 이 영상을 보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 둘은 모두 우리의 내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어감도 다르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존감과 자존심의 정확한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그 차이만큼 중요한 건 바로 자존감과 자존심이 어떻게 형성되면 좋은 걸까요? 바로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할 내용은 바로 자존감, 그리고 또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주제인 만큼 오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주유리입니다. 와, 네. You're not bad, but rather you let me 모습들은 it's not for you. 대로 보여줘 that you're so good. 오늘 좀 자존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교수님과 너무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컴백하시는 신곡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노래고, 그리고 너의 결점조차도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사실은 그게 보통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많이 이제 뭐 당신의 결정조차도 존중합니다. 제가 가사를 미리 이제 먼저 봤는데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건 솔직한 네 마음. 어설픈 게 어때? 그대로 보여줘. 오늘 우리가 얘기할 자존감이잖아요. 네. 자존감인데 사실 자존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다운 거. 나답게. 유리 씨도 활동을 하시면서 네. 나다움, 즉 유리다움을 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그러면 또 제가 좀 짓궂지만 그래도 꼭 드려야 되는 질문. 네. 그러니까 그 유리다움의 포인트가 본인한테는 뭘까요? 사실은 제가 앨범에 가장 녹이려고 하는 부분이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통칭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것조차도 유리다운 거니까 그냥 유리답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바꾸면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아들. 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네. 사실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잘 반영된 책 중에 하나가 네. 정말 지금도 이제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 아, 네, 알아요. 미움받을 용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의 미움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걱정하는 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르게 옷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색다르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입었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느낌. 네.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 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모든 것들을 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은 있지도 않는 건데 그 미움 받을 걱정을 먼저 해서 아, 맞아요. 우리가 자기 색깔을 내보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네.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라 제발. 결국은 너를 더 미워하게 만들 거야. 맞아요. 미움받을 용기 한 권을 한 곡으로 바꾸면 바로 이 노래 같은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존감, 자존심 네. 이런 거 오늘 주제 다루다 보니까 정말 딱 맞는 손님이 유리 씨가 되신 거죠. 와, 영광입니다. 네. 근데 자존감이란 말, 자존심이란 말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느낌이. 혹시 요거 두 개는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은 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서 또 말씀을 또 드리려니 좀 긴장이 되는. 심리학자는요, 원래 지가 모르는 걸 전공으로 합니다. 그냥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네. 뭔가 자존심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고 자존감은 주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않나. 타인의 유무. 우리 대학원생들은 왜 이 정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거? 야, 네. 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네. 얘기를 해보자면 그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존감의 정의가 로젠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내용이 좀 많이 인용이 돼요. 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혹은 태도라고 네. 정의가 되는데 자존감은 영어로 이제 self esteem이라고 해서 자기 존중감의 줄임말이죠.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자존심은 뭐냐? 자존심은 메커니즘은 자존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기제는. 그런데 자존심은 약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 네. 혹은 순위, 서열 이런 쪽에서의 긍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랑 자존심 얘기할 때 네. 둘 다 돈은 없는데 네.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 이번에 네가 좀 사주면 좋겠어 라고 흔쾌히 얘기하는 거고 자존심은 내가 돈이 없는 걸 상대방이 알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봐 계속해서 허세 부리는 게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타인 관점이죠, 좀 더. 네. 네. 자존감이 좀 더 내 관점이라면. 네. 그래서 저도 자존감은 뭔가 이야기가 하기가 편한데 자존심은 참 뭔가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자존감을 잘 보여줄 때가 있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조금 그런 모습 보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리 씨께서도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얘기 하나씩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본인 에피소드. 드라마 촬영을 했었는데 초반에는 많이 어리숙하고 뒤처지고 그런 모습에 정말 슬펐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그걸 좀 이겨낸 적이 있거든요. 목표를 조금씩 달성을 해가면서 이제 제가 정말 스스로 대견하고 야 진짜 끝날 때쯤에는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이렇게 너 진짜 많이 성장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자존감 맞죠. 그러니까 네. 과거의 나에 비해서 내가 성장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감은 전형적인 건강한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느낄 때가 바로 뭐냐면 실수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특히 자기 실수를 아주 흔쾌히 내가 틀렸어 미안 이게 진짜 좋은 자존감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정말 안 되거든요. 그게 네. 안 돼. 원래 안 돼요. 그래요?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면서 한참 성장하고 또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실수한 걸 흔쾌히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게 자존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만 높은 분들 절대 인정 안 해요. 인정을 안 하. 네, 자기 실수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상황에 맞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없고 그냥 오로지 답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말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특징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의외로요. 자존심만 센 사람이 참으로 하기 싫어하는 말을 자존감이 좋은 사람들은 흔쾌히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고맙다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이 버릇없거나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고맙다라고 하는 건 신세진 거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건 실수한 거잖아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세질 일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고맙다라고 얘기할 만한 일을 안 만들려고 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흔쾌히 고맙다, 흔쾌히 미안하다 잘하시면 내가 나를 자존심보다는 자존감 쪽으로 많이 보내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자존심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사실 왜 그런 얘기 선배들한테 많이 듣지 않으세요? 음악하는 사람들로서의 자존심이 좀 있어야 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쁜 맥락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심리학하는 분들에게 심리학자로서의 자존심을 좀 지키셔야 된다. 이것만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서 지나치게 자존심이 세서 문제지. 사실은 기본적인 자존심은 어느 정도 나는 저평가되기 싫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유리 씨의 노래들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을 압축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자. 네, 맞아요. 그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전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또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지. 막 앨범 기획 부상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살아갔던 와중에 이제 부산에 있던 친구랑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저는 저의 일상을 이렇게 막 이야기해줬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왜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냐. 말만 들어도 너무 지친다 내가. 조금
부족하면 어떠냐. 그건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고 그게 오히려 더 귀여울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힘들었을 때라서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냥 이 얘기를 해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작사가님이랑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곡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죠. 그게 대충 하는 거랑 네. 있는 그대로 하는 거랑 네.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데도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맞아요. 동기가 강한 분들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걸 대충 한다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디선가 멈추거든요. 네. 어디선가 멈추니까 이건 대충 한 거야. 적당히 한 거야. 아, 맞아요. 네, 이걸 되게 많이 그거를 네.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멈춰야 사실은 또 다음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하는데 맞아요. 약간 그래 왔었는데 네, 이제 네. 그 말을 듣고 약간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은 피해라.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은 사람은 꼭 피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은 그냥 피곤한 거 말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악영향도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유리 씨 주위에 있다면 네. 내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유리 씨가 잘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이 약하다는 건 사실 회복하기 되게 쉽지가 않죠. 근데 자존심은 계속 살아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별로라고 하는 건 꽤 긴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받은 경우는 많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저만 빼고 진짜 전부 다 키 185에 외모가 다 차은우 씨 같은 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오이 어디서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공간이 있어요. 그 나쁜 도대체 공간을 뭐라고 어디서? 하냐면 방송국이라고 한답니다. 아. 저는 방송 출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네. 경영 자문을 하러 갔어요. 네. 아. 근데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에는 정말 6명의 멋진 남성과 텔레토비 같은 캐릭터가 하나 네. 얼굴은 미니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뭐지 이 느낌?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 순간의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릴 때쯤 되면 그래도 저분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자존감이 그렇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존심은 계속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 다음날 되면 또 해하고 올라오죠. 네. 그런데 자존감이 낮다는 건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자존심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을 끌어올릴 방법은 긴 시간이 다시 필요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않죠. 네.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맞는 것 같아요. 흔쾌히 반응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율이에요. 네. 제가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는데 반가워 나는 경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제 요 앞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기억나지 김유리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김유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김유리 반가워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럽니다. 조율이야 임마. 요 정도의 느낌. 아주 악의적이진 않은데 자기 머릿속에서 이건 실수였어라고 얼마든지 한 번씩은 얼머무릴 수 있는 자기가 자기한테 네. 요 정도의 함정을 파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같이 갈까 같이 가지 말까. 같이 가야 된다면 그분이 잘 되게 도와드려야 돼요. 어떻게든. 그분의 떨어진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소중히 같이 갈 사람이라면. 네. 그런데 아니라면 거리 둬야죠. 저도 그렇게 해서 거리든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피한다는 건 내가 오히려 의식을 더 많이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났는데 거리를 좀 둔다. 네. 이건 뭐냐? 빈도도 좀 줄이고. 네. 네네. 만났을 때 약간 떨어져 앉고 뭐 요 정도의 느낌.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나랑 더 가까이 앉아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네. 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이 자존감이라는 게 중요한 만큼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자존감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을 또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말씀 드릴 때 네.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존중해주는 게 자기 존중감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보살피는. 네.
내가 나를 참 정성스럽게 돌봤다. 뭐 이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제가 어딘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아주 열심히 치료를 받는다던가 저를 그런 식으로 돌보는 건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예시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나 이런 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이해 못했어요, 교수님. 방금 전에 그렇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다라는 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내가 힘들 때 내 몸을 돌보는 게 최고로 자존감 높이는 길. 보통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잘 보살피거나 내가 가족을 잘 보살핀다. 이 보살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주어랑 뒤에 목적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날 돌본다, 부모님이 부모님을 돌본다.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게 되면 네. 그런 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내 몸을 돌보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이것도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라고 하죠. 네. 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말만 들어도 벌써 굉장히 자존감 높아지겠죠. 네. 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감사를 듣는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유리 씨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미 있는 삶이 되겠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못지않고 중요한 건 나도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그런 일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많아야 돼요. 네. 그냥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잠시 잡아드리는 정도의 이런 사소한 것들이죠. 네. 가벼워 보이지만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를 평상시보다 2배 더 말하고 2배 더 들었어. 네. 이런 날 불면증 환자인 분들도 잠을 잘 자요. 그 정도로 이게 사람한테 무의식적으로 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고마워하고 네. 네, 그리고 많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읍시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 심리학자인 저랑 네. 네, 이 자존감, 자존심 이런 좀 쉽지 않은 주제랑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또 유튜브로 고민 상담 컨텐츠도 했었는데 참 자존감, 자존심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도 나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줘도 되나? 약간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또 대화를 해보니까 나중에 그런 고민들이 또 들어와 또 잘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